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 삶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는 작은 존재 하나를 함께 탐험해 볼 거예요. 바로 귀지입니다. 아마 귀지라고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꺼림칙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귀지 이야기는 단순히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을 넘어 우리 몸이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어요. 먼저 상상해볼 질문 하나, 여러분의 귀 안쪽은 어떤 풍경일까요? 어둡고 조용하고 생명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나요? 사실 귀 속은 마치 작은 생태계와도 같아요. 너무 깊거나 넓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는 미세한 움직임과 흐름,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지는 이 작은 생태계의 일부이자 그 환경을 유지하는 미묘한 조정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귀지를 흔히 제거해야 하는 불필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TV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귀지는 보통 없애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죠.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귀지는 단순한 잔물이나 불필요한 찌꺼기가 아닙니다. 귀지는 실제로 우리 귀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방어 물질이에요. 말하자면 귀지는 귀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부 설계도 같은 존재입니다. 귀지를 한 번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귀지는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끈적거리거나 부드러운 물질로 마치 아주 작고 느린 움직임을 가진 생명체처럼 귀 안을 천천히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우리 귀의 다른 구조물들과 연동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 내부는 아주 섬세한 균형으로 유지되고 있고 귀지는 그 균형의 일부입니다. 이제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귀지는 단순히 외부 이물질을 막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지 안에는 사람의 채취를 반영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귀지가 일종의 생물학적 신호체계로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귀지가 생성되는 패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차이는 단지 개인 차이뿐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귀지가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띠고 어떤 사람은 더 건조하고 갈라진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외관의 차이가 아니라 귀 속 환경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물론 이런 차이가 건강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런 미세한 변화를 통해 우리 몸이 내부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귀지는 만들어질까요? 귀가 왜 귀지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귀 속에는 아주 가는 피부층이 존재하고 귀 속의 공기는 외부로부터 계속 유입됩니다.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것은 수많은 작은 입자, 먼지, 세균, 작은 곤충의 알갱이들까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귀 속 깊숙이 들어오면 우리 귀는 민감한 구조로 인해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염증이나 통증이 생길 위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스스로 귀 속을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귀지예요. 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방어선과도 같아요. 작은 병사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것처럼 귀지는 귀 속 입구 부분을 감싸고 외부 이물질이 깊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마치 성문 앞에 성벽이 설치되어 외부 적의 침입을 막는 것처럼 보이죠. 이처럼 귀지는 우리 귀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귀 속에는 원래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자체적인 이동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귀지 제거를 위해 면봉이나 도구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귀 속은 스스로 귀지를 밖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이동은 귀 안쪽과 바깥쪽 경계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운동과 유체 흐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귀지를 자주 제거하고 싶어 할까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귀지 때문에 귀가 울리거나 귀가 막힌 느낌이 든다고 말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지가 귀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지가 조금 쌓인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귀지는 원래 존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귀지가 너무 많이 쌓여 귀의 입구를 완전히 가리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리가 탁하게 들리는 경우, 귀에 가벼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경우, 귀 안에 이물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귀지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거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지를 제거할 때 면봉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귀지를 밀어넣거나 귀 내부를 자극해 상처를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귀 속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할 때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미로 안에서 손전등 없이 작은 막대로 벽을 더듬는 것처럼요.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지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귀 속을 전문 장비로 들여다보고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귀에 무리를 주지 않고 가장 확실한 방식이에요. 만약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싶다면 귀를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귀 주변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 귀지의 흐름을 돕는 부드러운 오일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어요. 이 부드러운 오일은 귀 속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귀지가 스스로 바깥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일을 사용할 때는 과도하게 깊이 넣지 않고 귀 입구 부분에만 살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마치 정원에 물을 줄 때 뿌리 전체를 휘저어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 표면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내부 생태계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돕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를 또 다른 놀라운 사실 하나, 귀지는 사실 시간과 함께 색과 질감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귀지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해지고 굳어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귀지 속에 포함된 물질들이 외부 환경과 미묘하게 반응하면서 색과 질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노란빛이 도는 귀지가 아주 부드럽고 촉촉할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갈색빛이 돌면서 더 단단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몸이 외부 환경, 식습관, 체내 상태에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귀지는 단지 불필요한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반응하는 결과물입니다. 귀 속 안팎의 미세한 균형, 내부와 외부 환경의 조화, 그리고 우리 몸이 그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은 귀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귀지를 단순히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내부 시스템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이 더 건강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귀지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공유할게요. 귀지는 사람마다 냄새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귀 자체에는 후각 기능이 없지만 귀지의 화학적 조성은 각 사람의 채취와 미세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귀지 속 화합물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 생활 환경, 체내 미생물 균형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귀지는 마치 우리 몸이 외부와 상호작용한 결과를 기록한 숨겨진 일기장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귀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기록이자 신호라고 생각하면 귀지를 다루는 방식도 훨씬 더 신중하게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